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발표할 주제는 REST API에 관한 내용인데요.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아니면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서 REST API라는 단어를 많이 접하고 사용도 많이들 해보셨을 텐데 그 REST API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REST API라는 과연 무엇일까요? 단어상으로는 단순하게 REST 플러스 API라는 뜻으로 그냥 REST한 API라는 뜻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API란 다들 아시듯이 한 프로그램에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방법입니다. 손님이 점원에게 메뉴 주문을 하면 점원이 요리사에게 메뉴 전달을 하듯이 API 또한 한 프로그램에서 요청을 받고 해당 요청을 다른 프로그램에 요청을 하면 알맞은 데이터를 전달하는 것, 이러한 것이 API인데요. 그러면 REST란 무엇일까요? REST는 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이라는 뜻으로 직역하자면 표현된 상태 전송이라는 뜻입니다. 단어로는 내용을 잘 모르겠으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한 REST API 가이드라인스라는 곳에서 RESTful Web API 디자인이라는 것을 갖고 와봤습니다. 표를 보시면 리소스가 커스터머라는 곳에서는 호스트를 하면 새로운 커스터머를 만들고 get을 하면 모든 커스터머를 갖고 오고 리소스가 커스터머 1이라는 곳에서 get을 하면 커스터머 1이라는 곳에 디테일을 갖고 오고 딜리트를 하면 커스터머 1을 삭제하고 커스터머 1 오더스라는 곳에서 get을 하면 커스터머 1의 오더스를 갖고 오고 하는 등 각 리소스마다 또 다른 행위가 가능하도록 디자인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걸 그림으로 간단히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 URI 통해 자원을 식별해야 된다고 합니다. URI가 users1으로 리퀘스트를 하면 유저 테이블의 정보가 리스폰스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get, post, put, delete 굳이 하나 더 하자면 패치와 같은 HTTP 메소드를 통해 행위가 지정되어야 합니다. users1이라는 해당하는 유저의 정보를 요청하고 싶다면 해당 URI로 get 메소드를 요청하고 수정을 하고 싶다면 put 메소드를 요청하는 방식을 써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이언트 요청에 맞는 적절한 응답을 여러 형태의 표현으로 나타내 보내야 합니다. 서버는 클라이언트에 맞는 형태를 보통 컨텐츠 타입으로 애플리케이션 JSON의 형태를 보내는데요. 이런 식으로 XML, HTML, JSON과 같이 클라이언트에서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표현으로 나타내서 전달해 줘야 합니다. 이것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말한 REST한 API, 즉 REST API의 뜻으로 볼 수 있는데요. HTTP URI를 통해 자원을 명시하고 HTTP 메소드를 통해서 해당 자원의 CRUD 오퍼레이션을 적용시키고 추가로 URI에는 동사보다는 명사로 명시하고 행위는 HTTP 메소드를 통해 한다거나 저희가 API를 지금 작성할 때와 같이 API v1처럼 버저닝을 하는 것 등 이러한 것들이 REST API라고 만들고 명시하고 되어 있습니다. REST API란 기술이 아닌 이러한 REST 아키텍처 스타일에 부합하는 API인데요. 이런 REST 아키텍처 스타일을 잘 따른 API를 RESTful API라고 보통 합니다. 여기까지가 대부분 알고 계시고 현재 있는 대부분의 REST API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REST API의 의미와 조금 다른데요. 로이 피딩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이 피딩이라는 사람이 올린 게시글인 It is okay to use post라는 게시글의 내용 중에는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Search my dissertation and you won't find any mention of CRUD or post. 이걸 이후 내용들을 직역하자면 내 논문 어디에서도 CRUD에 대한 내용은 없다. HTTP 메소드는 REST 아키텍처 스타일이 아닌 웹 아키텍처 정의의 일부이다. 이 내용에 따르면 앞서 얘기한 REST API라는 설명은 이분이 말하는 REST API의 본질과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로이 필딩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말을 했을까요? 로이 필딩은 2000년에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 Architecture Style and the Design of Network-Based Software Architectures라는 논문에서 REST라는 단어를 처음 소개하고 이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사람입니다. 이 논문에서 REST는 Architecture Style for Distributed Hypermedia Interaction이라고 분산 하이퍼미디어 상호작용 아키텍처 스타일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키텍처 스타일이라는 것은 제약 조건의 집합을 의미하는데요. REST API라는 것은 REST 아키텍처 스타일의 제약 조건에 부합하는 API라는 뜻입니다. 그의 논문의 다섯 번째 챕터에서는 REST의 제약 조건이 나와 있는데요. 클라이언트 서버, 스테인리스, 캐시, 유니폼 인터페이스, 레이어드 시스템, 코드 온 디맨드 이런 6가지 아키텍처 스타일로 구성되어 있고 대체로 오늘날 REST API라 부르는 것들에서는 이미 대부분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HTTP 메소드만 잘 따라가도 대체로 클라이언트 서버, 스테인리스, 캐시, 레이어드 시스템, 코드 온 디맨드 이 같은 경우는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코드를 보내서 실행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인데요. 보통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 코드 온 디맨드가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중에 단 하나 이제 유니폼 인터페이스에 대한 내용을 잘 지키지 못해서 이제 현재 REST API가 아니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데요. 유니폼 인터페이스에서도 이제 4가지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Identification of resource, manipulation of resource through representation, self-descriptive message, hypermedia, and as the engine of application status. 이제 통칭 이제 헤이토스라는 것, 이제 이것 2개가 있는데요. 적어도 이러한 것들이 충족해야 이제 REST API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로이 피딩이라는 사람이 말한 주장입니다. 이제 이 중에 이제 이 2개, self-descriptive message와 이제 헤이토스, 이제 이 2개가 잘 지켜지지 않아서 이제 REST API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요. 각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Identification of Resource는 URI로 자원을 식별 가능해야 된다는 제약 조건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한 REST API에 대한 내용과 동일한 설명인데요. 다음으로는 Manipulation of Resource through Representation. 이 같은 경우는 표현을 통한 자원의 조작에 대한 제약 조건입니다. 이 제약 조건은 이제 can 유저를 했을 때 유저 테이블에 대한 내용이 자원 자체가 아닌 클라이언트가 이해할 수 있고 조작할 수 있는 자원의 표현, XML, HTML, JSON과 같은 표현으로 현재 자원 상태에 대한 응답을 해줘야 된다라는 이러한 제약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미지 같은 형식을 기대되는 초기 상태를 이미지 파일이라는 형식을 표현하고 이를 표현한 형식을 서버에 보내면 서버에서는 표현을 바탕으로 새로운 이미지 자원을 생성하고 이미지 /1이라는 새로운 로케이션을 해당 자원의 식별자로 할당한다.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한 제약 조건인데요. 이제 여기까지가 REST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입니다. 표현된 상태에 대한 전송. 이것은 표현된 상태가 자원의 현재 상태를 클라이언트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하고 그리고 또 자원에 기대되는 상태를 표현하고 전송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어서 이제 self-descriptive message. 이제 이는 메시지가 스스로를 이제 설명이 가능해야 된다는 의미인데요. 이제 이것은 간단히 메시지 그 자체에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논문에서 롤피딩이 든 이제 예시 몇 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can user /1이라는 이제 이렇게 생긴 이제 단어가 있습니다. 이 요청 같은 경우는 이제 self-descript 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어디로 가는지 호스트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전에 같은 경우는 self-descript 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한 이 응답 동안 이제 self-descript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응답된 내용이 어떤 형식인지 클라이언트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러한 형식이 지금 현재 JSON인지 혹은 이제 다른 형태의 문자열인지 아니면 배열인지 뭐 그런 데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제약 조건을 추가로 작성해 줘야 되는데요. 하지만 여기까지만 작성해도 또한 이제 self-descript 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 메시지만으로는 이제 네임이 무슨 뜻이고 아이디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방법으로 이제 프로필 같은 미디어 타입을 직접 등록해서 메시지가 가리키는 바가 어떠한 의미를 가리키는 것인지 이제 유저가 직접 알 수 있는 방법을 추가한다거나 혹은 이제 이렇게 메시지의 명세를 닮은 이제 API 문서 같은 그런 메시지 그 자체의 명세를 닮은 문서를 링크를 달아서 이 메시지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식으로 작성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조건은 이제 Hypermedia as the engine of application state 이제 헤이토스에 관한 내용인데요. 간단히 애플리케이션의 상태는 하이퍼링크를 통해서 전이되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시로 이제 이러한 구조를 가진 애플리케이션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제 example.com이라는 도메인에서 프로필로 하는 이제 라우팅이 되어 있고 뭐 articles에서 라이트로 가고 에디트로 가는 이제 이런 평범한 애플리케이션이 있을 때 이제 이는 이런 식으로 각 페이지에 대응하는 URI를 직접 입력해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제 매우 비효율적인 방식인데요. 이제 이렇게 되면 매번 각 페이지에 해당하는 URL을 암기해야 하고 이를 입력해야 되는 이제 좀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HTML에서는 이런 식으로 A 태그를 활용해서 하이퍼링크를 달아서 화면의 렌더링에 A 태그로 이동하는 방식, 이제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화면을 변경하는 것이 이제 애플리케이션의 상태를 변경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헤이터스는 이런 HTML 방식처럼 클라이언트가 애플리케이션 상태를 변경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직접 URL을 쳐서 이동해야 되는 이스터에그 같은 페이지나 혹은 숨겨진 페이지가 존재한다. 이제 이런 경우는 헤이터스에 위배된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API는 사실 이런 A 태그라는 게 존재하지도 않고 기본적으로 JSON 형태로 대부분 파일을 리퀘스트를 보내고 리스폰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이제 API는 헤이터스를 위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대신 이제 이처럼 이 API 그 자체에다가 현재 각 메시지에 대한 URI를 명시해서 보내는 방법을 사용한다거나
데이터 자체에다가 각 메시지에 대한 URI의 정보를 포함해서 전송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이제 데이터를 많이 전송한다면 저희의 API 또한 헤이토스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왜 굳이 이런 방법을 써야 될까요? 이는 이제 REST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던 게 로이피디라는 사람이 웹을 만들 때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독립적인 진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게 개발되었습니다. 서버의 기능이 변경된다고 클라이언트가 변경된다거나 혹은 클라이언트가 변경돼서 서버의 기능을 수정해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단순히 웹의 진화를 위해서 등장하게 된 아키텍처 스타일이 이제 바로 REST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유니폼 인터페이스라는 것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이제 이런 것을 반드시 4개를 다 지켜야 이제 REST API라고 부를 수 있을까? 저는 이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로이피딩이 자신의 직접 블로그에 REST API라는 정의를 내릴 때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API를 REST API라고 부르자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보시면 하이퍼텍스트를 포함한 셀프 디스크립티브한 메시지의 유니폼 인터페이스를 통해 리소스에 접근하는 API, 이제 이러한 API가 RESTful한 API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러면 이제 꼭 REST API를 써야 될까요? 이제 이건 또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또한 이제 로이피딩이 한 말이 있는데요. 자기가 시스템 전체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진화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면 REST에 대해 따지는 데가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합니다. 추가로 이제 위에서 설명했던 유니폼 인터페이스에 대한 제약 조건은 되게 비효율적이고 애플리케이션마다 진짜 필요한 정보들이 아닌 모든 애플리케이션에서 표준화된 형식으로 데이터를 전달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최적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기에 REST API는 반드시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이제 자기가 직접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이후에는 저희가 4가지 선택지가 있는데요. 이제 로이피딩이 말한 진짜 REST API를 구현해서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REST API가 아니지만 REST API가 부른다. 이제 이는 이제 현재 상태라고 이제 돼 있죠. 얘는 이제 현재 REST API가 아닌데 대부분 프로그램에서 REST API라고 하는 현재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REST API 구현을 포기하고 HTTP API 혹은 뭐 다른 단어로 대체해서 부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다른 API 표준, 이제 예를 들어서 GraphQL 같은 이제 이러한 방법들로 해서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API를 구현하는 이제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이를 이제 간단히만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REST API를 구현하는 방법은 조금 복잡해서 이제 네이버 D2강에서 소개한 그런 REST API를 괜찮은가라는 이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위에서 언급한 방법들을 포함해서 더 다양한 방법으로 로이피딩이 말하는 진짜 RESTful한 API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소개가 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REST API가 아니지만 REST API라고 부르는 이제 현재 상태입니다. 이제 이는 현재 저희가 대부분 사용하는 방법이긴 하지만 로이피딩이 매우 싫어하는 방법입니다. 자신의 블로그에서 REST API must be hyperdriven이라는 게시글을 올리면서 REST API가 아닌 것들을 REST API라고 부르는 것이 짜증난다. 제발 제약 조건을 따르든지 아니면 제발 다른 단어를 써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있는 게 이제 REST API 대신 HTTP API라는 것을 이제 라는 단어를 새로 말한다는 건데요. 이제 이는 조금 단점이 있는 게 어쩔 수 없이 어떤 사람은 REST API라고 기존 방식대로 부르고 어떤 사람은 HTTP라고 부르는 다 이제 용어의 혼동이 존재한다는 이제 좀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진짜 아예 다른 API 표준. 아까 말했듯이 이제 GraphQL API 같은 이제 다른 API 표준 선택하는 건데요. 이제 이는 보통 GraphQL은 이제 /GraphQL이라는 단일 엔드포인트만을 제공합니다. 이제 여기 이 단일 엔드포인트에서 모든 처리를 진행하기 때문에 REST API의 제약 조건이 URI를 통한 자원을 식별해야 된다는 제약 조건을 대놓고 위배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에 대한 정답은 없기 때문에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없지만 REST API가 무엇인지 왜 함부로 부르면 안 되는 것인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REST API란 REST 아키텍처 스타일에 부합하는 API를 일컫는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대부분의 API는 이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약 조건 중 셀프 디스크립티브와 헤이토스를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REST를 이제 따를지에 대한 여부는 API를 설계한 이들이 직접 판단해서 설계를 해야 되지만 REST를 따랐을 때의 셀프 디스크립티브와 헤이토스의 구현이 좀 부족하여도 어떻게든 구현은 가능하다. 하지만 이게 진짜 효율적인 방법이지도 않고 좀 많이 복잡하고 이것저것 생각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라는 의문이 들게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를 따르지 않겠다면
REST를 만족하지 않는 이제 REST API를 뭐라고 해야 될지 결정해야 될 필요성이 존재해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